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와 동시에 16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을 동시에 구입하여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서로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여 둘 중 하나만 쓰라고 한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절대 포기하지 못해 선택하였죠. 그래서 오늘은 16 일반과 16 프로 어떠한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모델의 무게 체감 정말 큽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 199g으로 전작보다 12g이나 무거워진 반면 16 일반의 경우 1g 가벼워진 170g입니다. 아이폰 16 일반 모델에 애플워치 10 42mm 무게를 추가해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기준으로는 두 개를 씌워놔야 비슷한 무게가 되죠. 전작인 15 프로와 비교해 보더라도 16 프로가 훨씬 묵직한 느낌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저는 도저히 다이어트에 실패한 16 프로에 케이스와 강화 유리를 부착할 자신이 없어 그냥 생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프로의 경우 특히 러닝할 때 바지에 넣고 뛰기라도 하면 바지가 벗겨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일반 모델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휴대하기에도 항상 부담이 없습니다. 13 미니 이후로 가벼운 폰을 오랜만에 사용하는 건데 이 정도면 실사용 시 만족감이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장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무게 이 부분 때문이라도 16 일반 모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반과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 카메라의 개수입니다. 일반 모델은 렌즈 2개, 프로는 3개, 개수의 차이점은 망원 렌즈의 유무이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인 망원 렌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망원 렌즈를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망원 렌즈의 목적은 대부분 인물 사진의 촬영이죠. 저처럼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망원 렌즈를 곧잘 사용합니다. 이번에 16 프로를 구매하여 망원 렌즈의 활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첩을 훑어보니 이번 16 프로를 구매하고 망원으로 촬영을 거의 안 했는데요. 15 프로를 사용할 때는 3배 줌 그러니까 77mm 화각의 망원 렌즈를 정말 자주 활용했었는데 16 프로에는 5배 줌 120mm 화각이 적용되다 보니 저와 잘 맞지 않는 화각이 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사체는 촬영이 어렵기 때문이죠. 5배 망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와의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일반 메인 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법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 정도 거리에서 5배 줌으로 촬영하게 되면 어떠한 사진이 나올까요? 너무 가까워져 버립니다. 저는 상반신을 전부 다 담고 싶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더욱더 먼 거리에서의 촬영이 필요하였죠. 좁은 실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거리 유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용성이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다 보니 망원 렌즈의 활용보다 메인 렌즈를 활용한 2배 줌 인물 사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6 시리즈 일반과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인 망원 렌즈의 유무 결과물은 정말 최고의 수준이었지만 초점거리가 너무 멀어야 된다는 점이 사용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5배 줌 렌즈의 활용이 정말 우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 런여웨이에 참석했었는데 축하 공연을 촬영하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렌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30만원입니다. 128기가 기준 16 일반 모델은 125만원이며 16 프로는 155만원이죠. 30만원이라는 이 금액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폰을 한번 구입하면 3년에서 4년씩 오랫동안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매년 10만원 정도, 즉 매달 8천원 정도를 더 지불하면 되는 금액이죠.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 주기가 굉장히 짧으신 분들, 저처럼 신제품을 좋아하여 매년 아이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30만원의 금액 차이 크게 느껴지죠. 솔직히 30만원이면 이번에 출시되는 에어팟 4세대 노이즈 캔슬링 모델을 구매하고도 남은 금액으로 치킨 2마리를 뜯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애플워치 SE가 32만원이니 2만원만 추가하면 애플워치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애플의 제품을 최대한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만약 애플워치나 에어팟이 없으시다면 아이폰 16 일반 모델을 구매하고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에어팟이나 애플워치에 투자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애플 제품은 같이 사용할 때의 연동성이 워낙 좋으며 아이폰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에어팟과 애플워치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애플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더 이상 추가로 구매할 제품이 없다 하신다면 30만원을 더 지불하여 16 프로 모델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쿡 진짜 장사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죠. 2024년에 출시된 신제품에 60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거 이거 실화인가요? 아이폰 16 일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단번에 상쇄해버리는 치명적인 부분이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60Hz 적응이 정말 안됩니다. 이미 수많은 121Hz의 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역체감이 너무 심하였죠. 몇몇 앱을 실행시킬 때에는 너무나도 버벅거려서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기본 모델의 가격이 125만원으로 절대 저렴한 편이 아닌데 이 돈을 주고 60Hz를 사용해야 되나? 생각하니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60Hz를 사용해 오셨다면 큰 불편함 없이 쭉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번 16 일반 모델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발 하루만이라도 저전력 모드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전력 모드로 사용할 경우 60Hz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60Hz 디스플레이가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16 일반 모델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응에 실패하셨다면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은 아이폰 16 프로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AOD 기능은 일반 모델에는 없고 프로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화면이 그냥 완전히 꺼져버리죠. 반면 프로의 경우 AOD가 적용되어 폰을 만지지 않더라도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계속해서 AOD 기능을 활용하다 보니 없으면 바로 불편하다기보다 어색하다라고 할까요? 폰을 볼 때마다 화면이 꺼져 있으니 좀 답답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AOD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의 소모가 더욱 빠르게 된다는 단점은 있죠. 물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소모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AOD 기능을 꺼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AOD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프로로 가셔야 합니다. 이번 아이폰 16 프로 모델에는 금속판을 배터리에 부착함으로써 발열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모델에는 이 금속판이 적용되지 않았죠. 이 부분 때문에 무게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발열적인 측면만 본다면 일반보다 프로의 효율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 모델은 발생한 열을 금속판으로 전달하여 밖으로 방출하기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일반에 비해 온도가 그리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실사용 시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생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6 프로 사용 시의 만족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고르는 기준, 물론 성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뻐야 합니다. 두 모델 중 어떤 제품이 더 이뻐 보이시나요? 일반, 프로? 구매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해 보여드리자면 일반 모델은 일렬로 배치된 카메라 렌즈의 구성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색상을 구매하더라도 아이폰 16 신제품이네 라고 주변에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번 프로 모델은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작과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는 데저트 티타늄 색상을 구매해야죠. 제가 2주간 이 색상을 생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색상의 만족감이 정말 우수하였습니다. 쓰면 쓸수록 이뻐 보이는 그런 색상이었죠. 저는 둘 중 어떤 모델을 메인으로 선택하였을까요? 결국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제가 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단지 일반 모델의 60Hz 디스플레이에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 부분만 아니었다면 전 16 일반 모델을 메인으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망원 렌즈의 부재도 저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으며 발열 역시 이 정도면 꽤 괜찮았거든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무게와 가격은 정말 큰 장점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121Hz에 길들여진 저의 눈은 60Hz로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아이폰 17 또는 18에는 제발 121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 일반과 프로모델 사이에서의 구매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현재 2주 조금 넘게 16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화 유리를 부착하고 싶지만 상남자 특 그딴 거 없습니다. 사용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된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노치였습니다.